자, 안녕하세요. 코인 명가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이제 플로우인데요. 최근 이제 다른 코인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최근에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와중에 아직까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죠. 네, 플로우 코인인데 그래서 이 코인이 어느 시점에 와 있고 반등 시점을 어떻게 노릴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로우 같은 경우에 이제 정보란에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인 마켓캡에 가보시면은 또 플로우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은 이제 4조 7천억 원, 그리고 총 유통 물량은 대략 13억 8천 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코인 마켓캡에 가보시면은 실제 유통되는 물량은 대략적으로 이제 3억 개니까 그렇게 많은 물량이 있다라고 막 무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업비트에는 올해 이제 4월 달에 이제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NFT 코인이라고 하죠. 네, NFT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 NFT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뜻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뭐 초보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으로 이제 다른 토큰과 상호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NFT 관련 코인들은 또 최근 뭐 각종 문화, 뭐 예술, 게임, 스포츠와 결합시켜서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플로우 같은 경우에 이런 코인들 중에서도 이중 격투기 중에서 이제 UFC, 네, 여기 보시면은 UFC나 이제 NBA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체결해서 그런 팬들의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는 삼성이랑도 이제 파트너로 있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네, 신뢰감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트레이더들한테도 좀 많이 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NFT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장으로 보여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솔라나, 네, 그리고 뭐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상장 이후에도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엑스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3,000원대에서 15만, 뭐 16만원까지 갔으니까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이죠.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엔진이라든지 칠리즈, 왁스, 뭐 디센트럴랜드, 세타 토큰 이런 다양한 코인들이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칠리즈도 보시면은 우상향하고 있죠. 왁스도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뭐 바닥을 오래 다지고 나서 지금 고가를 뚫으면서 우상향하고 있고, 디센트럴랜드도 차트가 나쁘지가 않아요. 세타 토큰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좋죠.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 그런데 이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이후에 유난히 좀 우하향에 대한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언제쯤 얘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섹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테마나 섹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인들 테마들 중에서도, 그래서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만약에 좀 적정 공략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좋은 평단가에서 좀 끌고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 근데 사실 얘가 어디서 좀 거래가 많이 되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보시면 뭐 바이낸스랑 1등이 바이낸스고, 그 다음에 후오비 글로벌, 그리고 이제 크라켄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한 24등, 네, 플로우 KRW 해가지고, 거래 대금 봤을 때는 이제 바이낸스나 후오비, 크라켄 거래소를 기준으로 한번 차트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지켜보게 될 것 같고, 플로우의 이제 이거는 이제 테더의 바이낸스 마켓인데 얘도 이제 업비트랑 뭐 다를 게 없죠. 그리고 바이낸스 이제 비트코인 기준에서도 지금 하락 추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후오비나 아니면은 크라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단순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뭐 상장 이후에 이런 뭐 추세선 하단 구간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크라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이 정도, 예, 요런데
한 10달러 부근, 10달러 부근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봤는데, 얘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 상승 이후에 반등을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직전 이런 매물대에서 부딪히면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매물대에서 반등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다가 지금 이탈이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수치적으로 제가 봤더니 61.8 이 저점과 이 고점의 61.8%에서 이제 반등을 준 모습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나서 떨어지게 되면은 보통 이제 78.6% 그러니까 약 11달러대 부분에서 좀 반등의 시그널을 찾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온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시그널을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캔들 시그널이라든지 어떤 보조지표도 봐도 되고요. 근데 저는 보조지표는 손을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데서 어떤 캔들 시그널이 좀 의미 있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얘가 박스권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쌍바닥을 향해 간다라든지 그런 시그널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추적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물론 당연히 다른 NFT 코인들에 비해서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다른 거래소 크라켄이나 아니면 후오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반등 시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분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